잘 안 된다. 핀셋도 제가 선물해드려요. 처음 듣는 눈빛으로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테이프를 위에다가 하시는데 아까워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1층이라서 조금 별로였어요. 저 블랙러시안 하려고요. 이렇게 핸드메이드가 뭐 오래가고 프리메이드는 금방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www.걸스레시.com에 들어가면 고객보다 늦거나 만약에 온도 습도를 그렇게 적정으로 맞추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 꿀팁은 좀 더 수업을 끝나도 사실 못하시면 제가 졸업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원장님의 충격 발언. 왜냐하면 그분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샵을 하실 건데 잘 못하시는 분이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졸업을 시켜드리면 이제 나중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여튼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 하실 때까지는 좀 봐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혼자 하시는데 지금 베드가 2개잖아요. 그것도 제자들 위해서. 맞아요. 제자들이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무한으로 베드를 그냥 여기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연장은 보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조금 늘고, 그리고 이게 시술 시간 같은 디자인 시간 같은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연습이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연습할 공간이 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연습도 여기서 편하게 하시라고 수강 베드를 따로 놓고 있습니다. 뭐 재료나 이런 것도 다 퍼주신다고. 제 수강료에는 따로 재료비가 없고요. 수강하실 때는 제 재료로 핀셋도 제가 선물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재료를 이것저것 다 써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구비하시려고 하면 사실 그게 되게 부담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오픈하실 때, 창업하실 때 재료를 구비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제자라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그런 걸 원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그렇게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수강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속눈썹 연장 마스터 과정, 이제 창업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재수강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재수강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수업이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어느 정도 횟수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시술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다, 또는 디자인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된다, 이론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이론 수업을 재수강 과정도 하는데 처음 듣는 눈빛으로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내용을 있었나? 이렇게. 아무래도 제 입장으로는 뭐 수강을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고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점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수업을 조금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수강 과정이 있고 속눈썹 펌 정규 과정, 그리고 뭐 원데이 클래스가 있고요. 볼륨 디자인,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하는 것처럼 저만의 이제 볼륨 디자인 연장을 배우실 수 있는 볼륨 디자인 연장 클래스가 있고, 많진 않지만 브로우 리프트, 브로우 라미네이션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12회짜리 기초반, 그리고 6회짜리 재수강반, 그리고 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원데이 클래스 위주로. 그때 신기한 걸 발견한 제작진. 테이프를 위에다가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주 토출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글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손에 걸릴 수가 있고 네, 글루를 묻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더 위에다가 테이핑을 한 번 더 씌워서 이제 걔는 더 이상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루 토출을 이렇게 3-4방울 정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온도나 습도를 항상 원장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은 이제 온도가 거의 22도에서 25도, 뭐 습도는 한 45%에서 70% 정도가 적정 온습도인데,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글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온도 습도를 그렇게 적정으로 맞추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 꿀팁은 좀 더 자주 토출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뭐 가습기 틀고 제습기 틀고 해도 그 적정 온도에 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던가 너무 건조한 겨울이라던가 이러면 사실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는 보겠지만 100% 맞춰지지가 못한다면 자주 토출을 해서 최상의 상태로 글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15분에서 20분 정도에 한 번씩 토출을 했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자주 토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다 보면 뭐 6번, 7번 짤 때도 있고, 그리고 거의 그래도 시술할 때 한 4번까지는 무조건 꼭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조금씩 짜는 이유가 글루를 아끼시겠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글루는 어차피 오픈을 하면 글루를 쓸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한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은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한 달이 됐다고 해서 남아 있어도 얘는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는 어쨌든 한번 오픈이 되면 한 달 이상은 쓰지 않기 때문에 3-4방울 이상 따라주시는 게 유지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작게 따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겉부터 경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글루의 최적의 이런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는 항상 넉넉하게 토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왜 홍대 쪽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홍대가 조금 핫하기도 했고요. 유동 인구가 좀 많기도 했고 사실 뭐 유동 인구가 막 그렇게까지 필요한 샵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를 여기로 이끌어준 친구의 샵이 홍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권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원장님 뭐 친구가 있으시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이 홍대였기 때문에 샵을 옮겨도 거의 이 근처 위주. 3km 이상 이렇게 많이 먼 곳으로는 제가 이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디다가 샵을 오픈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여기서 했다가 갑자기 뭐 경기도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고객들도 그만큼 먼 거리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들마다 샵을 구하실 때 기준이 있잖아요. 뭐 대로변에 있어야 된다, 1층에 있어야 된다, 뭐 역 근처에 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층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특히 막 무조건 1층이어야만 돼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여기를 처음에 1층이라서 조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1층이 사실 싫거든요.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싫고 연장이 대부분이 이렇게 베드가 있고 누워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단 인테리어로 그런 건 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진 않았지만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픈되어 있는 1층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기 선택한 이유는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점.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고객 유입이 거의 99%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위생이나 환경적인 걸 되게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화장실이 안에 있어야 뭐 메이크업 지우시기도 편하시고 화장실 가시기도 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가 주차를 할 수 있는가 무조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찾아오기가 쉬운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인가 요 정도를 보고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프라이빗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샵 자체도 프라이빗 살롱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굳이 그냥 살롱이 아니라 프라이빗 살롱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누워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과 다음 고객님께서 서로 얼굴을 부딪히지 않았으면 했어요. 항상 예약 시간을 1시간 반 텀으로 잡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 시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을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여유 있게 잡는 이유는 처음 오시는 고객과는 또 카운셀링을 또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고객들이 뭐 10분, 15분 정도 늦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고객이 어쨌든 저에게 서비스 요금을 내고 방문해 주시는 거 안에는 그런 가치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분한테 오롯이 허락된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1시간 반 예약 시간을 준수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조금 늦으시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제가 또 거기에 또 너무 시간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여유 있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고객님들도 되게 그걸 좀 감동을 받아 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원장님 그 샵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볼륨 디자인 연장을 조금 더 특화를 해서 하고 있는 샵이기도 해요. 좀 타 샵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볼륨 디자인 연장이 조금 특화됐고 그게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메뉴도 저는 각각 디자인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브라이덜 샤워라던가 블랙 러시안, 뭐 깔루아 밀크, 투게더, 오늘 하고 계시는 이 B&B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다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샵에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타지에서도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 이걸 알아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거 보시고 저 블랙 러시안 하려고요. 이렇게 메뉴명을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 걸스래쉬만의 장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수업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샵만의 특별한 시그니처적인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특수 컬이든 컬러 래쉬든 뭐 볼륨 디자인이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볼륨을 많이 하시나요? 제 고객님 중에 거의 80% 이상은 다 볼륨 디자인 연장 고객님이시고요.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샵을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볼륨 하면은 핸드메이드가 있고 프리메이드가 있잖아요. 원장님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프리메이드 둘 다 하고는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할 때는 프리메이드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프리메이드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고 펜 간격 같은 게 굉장히 다 일률적이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가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또 유지력도 더 오래 간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요새는 프리메이드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 펜의 간격이나 또는 너무 품질이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프리메이드 제품을 써도 굉장히 좋은 유지력과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눠서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아무래도 핸드메이드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적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시술 시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대중적이게 프리메이드 제품도 같이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가 뭐 오래가고 프리메이드는 금방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리터치하러 오신 고객이 프리메이드 제품을 했는데 그대로 붙어있고 그냥 길이만 길어져 있는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프리메이드 제품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거를 적절하게 원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가 무조건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프리메이드를 쓰면은 좀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요새는 제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퀄리티 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프리메이드도 충분히 접착만 잘하고 뿌리 부착만 잘 한다면은 충분히 유지력을 길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이는 방법은 제 클래스에서만. 깨알 어필 중인 원장님이다. 그럼 원장님 혹시 홍보는 따로 안 하세요? 웹사이트도 있지 않으세요? 네, 그 웹사이트는 1인 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픈을 같이 한 건데요. 아무래도 웹사이트가 주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샵에는 이런 웹사이트가 없는데 여기는 얼마나 연장을 제대로 하면 여기만의 웹사이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분명히 그때 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고, www.걸스래쉬.com에 들어가면 수업 내용이나 커리큘럼,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 저희 프로필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 웬만하면 나는 좀 더 전문가한테 가고 싶다,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웹사이트를 제가 오픈을 했던 거고요. 그게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웹사이트가 전문성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홍보도 그렇고 뭐 메뉴도 그렇고 뭔가 이 샵만의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샵만의 시그니처적인 어떤 게 있어야지 동네 고객만 우리가 받을 건 아니잖아요. 뭐 망원동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샵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샵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특별함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조금 개발하고, 고객이 만약에 없는 시간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나만을 보고 멀리서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계속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 디자인도 그래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들이고 더 앞으로도 개발할 게 많을 텐데, 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 그럼 아까 그 단골 손님이 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단골 손님 말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뭐 노쇼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예약금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은 후로는 노쇼 고객들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예약금을 조금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받으시면 그 정도 그냥 버리고 말지 약간. 근데 이제 예약금을 우리가 뭐 꼭 받아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객들에게 노쇼에 대한 조금 이런 경각심을 해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걸 혼내는 부분인데, 고객보다 늦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의 고객이 오시거나, 저 진짜 그런 거는 정말, 왜냐면 고객들도 그만큼 예약금을 내고 나의 시간을 다 빼고 오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쇼에 대한 거는 뭐 고객한테도 그렇지만 나도 그거는 꼭 지켜야 될 거고, 그리고 늦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길게 예약 시간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5분 10분 늦었다고 해서 너무 막 칼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드리는 편이고, 그러면 또 고객님들도 그런 거에 또 약간 감동을 하셔서 또 다시 찾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되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받아요. 그래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내가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이 그렇게 하는 걸 좀 못 봐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받는 편이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후회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던 힘들지 않았다고 난 언제나 즐거웠어. 그런 사람은 과연 있을까 싶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진짜 초반에는 고객들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이제 고객님이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대처를 못해서 정말 고객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사실 지금도 제가 한 지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정도 했으면 눈 감고도 붙이겠네? 근데 저는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어떤 모바일 컨디션을 가진 고객이 올지 몰라서 항상 두근거리고 설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계속 버텨왔고 견뎌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너무나 착하고 성격 좋으시고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때까지 버텨온 게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은 아무래도 이쪽 일 천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이제 시술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봐서 뿌리 부분이나 이런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거를 뭐 원래는 치과 거울로 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보는 것과 또 이분이 눈 떴을 때 봤을 이 디자인과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 체크도 하고 또 모근 같은 부분에 내가 혹시 잘못 붙어 있는 것 또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를 중간중간에도 많이 쓰고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요. 예. 이제 고객님 시술하는 거 디자인 이제 마무리 할 건데 고객님께서 볼륨은 처음이시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잘 빗어준 다음에 한 번 더 체크 뭐가 잘못된 거 없는지 그리고 항상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검수 작업을 무조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걸리는 모들이 없는지 우리가 봤을 땐 괜찮아도 보이지 않는 솜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이 해주시고 저는 고객이 이제 눈을 뜨시기 전에 여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일어나시면서 또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한 후에 고객께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하고 이제 한번 말려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원장님. 시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완전 앞쪽은 안 붙였고요. 그리고 다크 브라운이고 이렇게 자연스럽죠? 너무 시술이 고생 마무리되고 많으셨는데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혹시 싶은 말씀이 싶으신 있는지 말씀 물어봤다.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잡지 같은 데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이래쉬 디자이너에 대한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직업이 뭐세요 하면은 사실 저 아이래쉬 디자이너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뭐 속눈썹 연장 샵을 해요 또는 뭐 속눈썹 그냥 붙여요 뷰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아이래쉬 디자이너가 하나의 이제 직업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좀 저희들의 그 아이래쉬 디자이너들의 조금 위상과 전문성이 높아져서 그에 맞는 올바른 서비스 요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초보 원장님들께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일을 다들 시작하시고 이 업계에 다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열정과 부지런함이 없으면 사실 조금 힘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장이라는 기술 자체가 물론 한 1% 정도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수강도 처음에 상담할 때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신 분은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힘들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정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저처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아이래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여태까지 볼륨 연장의 고수 걸스래쉬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뒤처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걸스래쉬 원장님. 열정과 끈기로 지금까지 걸어온 원장님만의 발자국들이 새로운 아이래쉬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원장님의 바램처럼 아이래쉬 디자이너의 위상과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날까지 마뷰아는 새로운 고수님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이다.